안녕하소.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오늘은 포르치니 버섯 리조또 만드는 법 공개할게요. 크림을 넣어버리는 느끼하기만 한 리조또가 아닌 포르치니 버섯의 향이 가득한 레시피는 1인분량으로 더 보기란에 올려두었으니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리조또 쌀과 스톡들은 약 5인분까지도 사용 가능하고요.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조리는 3분 안에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들과 식사할 때도 써먹기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방법은 레스토랑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go! 포르치니 버섯 리조또를 만들기 전에 중요한 포르치니 버섯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포르치니 버섯은 이탈리아어에서 파생됐는데요. 레로픽, 작은 돼지라는 말이라고 하네요. 귀여운 이름이죠. 아무튼 포르치니 버섯은 남유럽에서 많이 자라고 있고요. 고기의 향 또는 나무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파스타, 리조또, 그레이비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건포르치니를 구입했고요. 가격은 좀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음식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다음은 선드라이 토마토이고요. 건조된 토마토이기 때문에 그만큼 농축된 토마토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기름에 절여져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느끼할 수도 있는 리조또의 끝맛을 산미로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을 줄 수도 있어서 비주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인터넷으로 구매했고요. 파르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이고요. 그라나 파다노와 거의 비슷한 류의 경질 치즈이고요. 리조또의 풍미를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다음은 쌀이고요. 오늘 영상은 집에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 한국 쌀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은 아르보리오라는 중립쌀을 많이 사용하고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식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밀로스 함유량이 높은 신동진 쌀이 가장 적합한 쌀이라고 김밀란 셰프님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집에서 만드는 버전이니 편하게 집에 있는 쌀을 사용하시고요. 그러면 재료들을 손질하기 전에 미리 버섯 스톡과 치킨 스톡을 만들어 놓을게요. 우선 물 2.2리터를 끓여주시고요. 건포르치니 버섯 40g을 준비하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준 후 끓여진 물에 넣어 약 1시간 30분 동안 우려내도록 할게요. 다 우려진 물은 체에 걸러서 따로 준비해두고요. 버섯은 체에 거르는 동안 살짝 눌러주면서 머금은 수분을 빼주고요. 잘게 잘라서 리조또에 사용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치킨 스톡이고요. 집에서 편하게 만들 수 있게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슬레 매기 액상 치킨 스톡 20g을 물 1리터에 넣어서 잘 섞어주면 끝! 간단하죠? 스톡들이 준비됐으니 이제 쌀을 미리 조리해서 포션하도록 할게요. 보통 알보리오 쌀을 사용하는 경우 쌀은 씻어내지 않고 바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분 때문에 파스타면을 흐르는 물에 씻지 않고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쌀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은 쌀을 씻지 않는다는 것이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씻어내면서 없어지는 약간의 전분은 포기하도록 하고 한 번만 흐르는 물에 씻고 거름망에서 최대한 물기가 남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할게요. 팬은 중약불로 달궈주시고요. 올리브유를 두른 후 쌀을 넣고 볶아줄게요. 볶아주다 보면 쌀이 반투명하게 변하는 순간이 있는데 이때 화이트 와인을 둘러주며 풍미를 올려주고요. 와인의 알코올 성분이 날아갔다고 생각되면 이제 만들어 놓은 버섯 스톡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쌀의 약 60% 정도까지만 익혀주도록 할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걱을 사용해주면서 쌀이 바닥에 눌러붙지 않고 고루 익을 수 있도록 저어주고요. 버섯 스톡이 졸아들면 다시 조금씩 스톡을 넣어주는데 만들어 놓은 치킨 스톡도 한두 번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쌀의 속이 아직 덜 익은 알덴테가 되고요. 조리를 멈추고 넓은 팬 위에 쌀을 옮겨 식혀주도록 할게요. 이때 쌀을 사선으로 구워서 쌀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빠르게 식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다 식은 쌀은 150g 또는 200g씩 작은 위생백에 포션해주면 돼요. 200g은 양이 많은 분들 포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이제 재료들 손질할게요. 버섯은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요. 저는 망가닥, 느타리, 표고버섯 사용하려고 해요. 표고버섯은 꼭지만 살짝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슬라이스 해주고요. 느타리도 손으로 찢는다는 느낌으로 다듬어 줄게요. 망가닥 버섯은 밑부분만 제거해주고 손으로 다듬으면 되고요. 양파는 작은 사이즈로 일정하게 다이스 해줘서 리조또 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마늘도 알들이 잘 살아있을 수 있도록 슬라이스 해준 후 다져주도록 할게요. 버터는 사용할 양만 잘라서 준비해둘게요. 선드라이 토마토는 기름을 잘 제거해주고 가끔 거친 꼭지가 달려있는 부위도 있으니 제거해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슬라이스 해주면 돼요. 이제 모든 재료들이 준비됐으면 조리를 시작할게요. 중강불로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버섯을 미리 볶아둘 건데요. 이 버섯은 나중에 모든 조리가 끝나고 리조또 위에 올라가는 용이기 때문에 저는 수분이 많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버섯의 마이야르 반응도 주고 싶어서 중강불로 달궈진 팬 위에서 버섯을 빠르게 볶아주고 소금 후추로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조리된 버섯은 옆에 담아두도록 하고요. 같은 팬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중약불로 달궈진 팬에 양파를 먼저 볶아주도록 하고요. 이때 아까 스톡을 만들고 걸러진 포르치니 버섯도 넣어서 같이 볶아줄게요.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좀 더 볶아주고요. 다음은 화이트 와인을 넣어 알코올 성분만 날려준 후 포르치니 스톡 한 국자,
치킨 스톡 한 국자를 넣고 미리 포션된 쌀을 넣어줄게요. 지속적으로 재료들을 잘 저어주면서 쌀이 스톡들을 잘 머금으면서 졸아들 수 있도록 해주고요. 수분이 어느 정도 졸아들었으면 소금, 후추 간을 해주고 치즈도 갈아 넣고 마무리하면서 잘라둔 버터를 넣고 팬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굴리면서 모든 재료들과 기름 성분들이 잘 유화될 수 있도록 몽태 과정을 거치도록 할게요. 이 몽태 과정이 꽤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찹찹찹 소리가 날 정도로 팬을 잘 굴려주면 돼요. 자, 이제 완성된 리조또는 접시 위에 올려주도록 하고요. 너무 질지도 않고 너무 되지도 않은 부드러운 상태의 리조또는 접시 바닥을 톡톡 쳤을 때 은은하게 접시 위에 펼쳐지는 정도가 이상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맛을 봤을 때도 쌀알이 100% 익었다기보다는 미세하게 설익은 정도가 좋다고 생각돼요. 이제 슬라이스된 썬드라이 토마토를 먼저 올려주고 미리 조리된 버섯을 볼륨감 있게 위에 올려주고 부드러운 리조또에 크런치한 식감을 주기 위해 양파칩을 약간만 올려준 후 치즈를 고루 갈아서 올려주시고 생허브가 있다면 올려주고 저는 집에서 간편하게 사용하시라고 건파슬리 선택해보았고요. 좀 더 풍미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트러플 오일을 살짝 둘러주시면 끝!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시식을 해보셨는데요.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는 메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다 드시기 위해선 피클 또는 깍두기 정도는 있으셔야 한다는 점. 여러분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 보내시길 원하는 캐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